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인생의 중간쯤 왔다면 책상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책입니다. 지샤오안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홍익 출판사에서 나왔고 2019년 11월에 출간된 신간입니다. 231쪽입니다. 먼저 저자 살펴보겠습니다. 지샤오안 작가이자 칼럼니스트, 심리상담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생각은 이성적으로, 삶은 감성적으로가 평소 지론이라고 하시고 그녀의 글은 간결하고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으며 군더더기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네요. 여자분이십니다. 잡지를 비롯한 매체에 심리 관련 글도 쓰시고 다도에 관한 책도 펴내시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 6개 파트로 나뉘고요. 파트 1, 세상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함으로 가득하다. 파트 2, 삶에는 삶의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하우가 있다. 파트 3, 선택적 포기를 위한 결심이 필요하다. 파트 4, 인간관계를 단순화하면 생기는 일들. 파트 5, 삶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되받아쳐라. 파트 6, 마지막 파트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복잡함에서 오고 인생의 즐거움은 단순함에서 온다. 그렇다면 단순한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사고의 단순화, 정신의 단순화, 인간관계의 단순화, 삶의 방식의 단순화를 의미한다. 이는 가장 평온하고 가장 자유로운 삶의 모습으로 삶이 단순해지면 세상도 따라서 단순해진다는 의미와 이어진다. 단순한 삶 속에서 복잡한 것들을 버리게 되면 오직 나 자신만이 온전히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유한한 시간과 자원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하게 살면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과 함께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명작에는 군더더기가 없듯이 좋은 인생은 단순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단순한 삶으로 진정한 나를 만들고 나아가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 단순한 삶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단순해지기가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져 있고 멀티태스킹을 강요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는 요즘 세태를 좀 보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넘치고 많고 복잡한 많은 것들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함, 그리고 그 단순함에서 오는 장점은 정말 읽으면서 제 자신도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스스로 내 인생을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단순한 삶을 한번 추구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평생 적게 사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적을수록 더 좋다, less is more 이라고 하는 그의 미니멀리즘은 그의 디자인 철학이자 삶의 철학이었죠. 스티브 잡스의 대표적 이미지는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입니다. 1982년 어느 날 사진작가가 스티브 잡스 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방 안에는 스탠드와 음향기, LP 플레이어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은 초감성의 디자인 감각으로 세심하게 고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단순하고 소박한 환경에서 스탠드에 불을 켜고 앉아서 세상을 뒤바꾼 숱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훗날 그는 그나마도 거실에 소파 하나만 남긴 채 모두 치웠다고 합니다. 모든 물건은 꼭 하나만 구입하되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품질이 좋은 것을 고른다. 이때 값이 나가는 것이어야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고 품질이 좋아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고 반문하는 사람이 꼭 있는데 그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래야만 싸구려 물건을 잔뜩 사들이는 일을 막을 수 있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저는 거실에 소파 하나만을 남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최근에는 덜어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물건은 꼭 하나를 구입하는 것을 저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 능력 범위에서 가능한 품질이 가장 좋은 편인 것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제가 처음 취업했을 때 회사의 회장님과 대면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었는데요. 재산이 몇 천억대의 그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돈 많은 거 참 좋지. 근데 돈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3끼 먹고 어디 가려면 차도 한 대만 있으면 된다니까. 결국에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해. 돈이 많아도 라면도 먹고 걸어 다니기도 하는 거지. 오히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정신이 소모돼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방해를 준다니까.
정말 스티브 잡스의 생각과 이 회장님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자. 어차피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니 불필요한 마음고생은 하지 말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기대감은 아예 품지 말자. 더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에 죄책감을 갖지 말자. 이제는 눈앞의 이익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되거나 심지어 방해가 되는 일은 과감하게 없애버리라고 외쳤다. 이렇게 1년 넘게 단샤리에 충실한 삶을 실천한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이룬 성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냈다. 여기서 말하는 단샤리라는 것은 미니멀리즘의 일본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정말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남겼다. 그 결과 그들과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쓸데없는 구설에 휘말릴 일이 없으니 사람들 사이에 나에 대한 평가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결국 단순한 삶이란 인간관계와 사고방식 그리고 정신세계와 단순화와 연결된다. 심플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실천하면 삶 자체가 평온하고 여유로워진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수의 모습이고 내가 이 책에서 추구하려는 단순한 삶의 진정한 의미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에 목말라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타인에 대한 시선에 그만큼 예민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지인들이 생겨나게 되죠. 때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인들과의 관계들에 치여서 내 정신을 정말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나가기 싫은 모임에 억지로 체면상 나가기도 하고 돈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방식을 아예 끊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안 한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이지 진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내가 없어도 또 무난하게 돌아갈 겁니다. 나 자신의 마음에 내면에 집중하려면 타인에 대한 시선에서 반드시 자유로워져야 함을 이 부분을 통해 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 조승현 작가의 시크하다는 책을 보시면 얼마나 파리지앵들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서 타인의 시선에는 방패를 자연스레 세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크한 태도가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싶다가도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게 더 맞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결국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나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력을 갖가지 일에 분산하면 각각의 일에 배정된 힘과 노력도 그만큼 흩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모든 일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동시에 모조리 해낼 수는 없다. 하지만 그중 한 가지만 선택해 몰입하고 또 꾸준히 계속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로써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에서 말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외국어 2개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연말에는 회사 전체에서 실적 1등을 차지하고 아울러 책 50권을 읽겠다는 계획은 힘은 힘대로 들고 끝내 원하는 성과도 낼 수 없다. 이러한 멀티태스킹 전략을 바꾸고 싶다면 당연히 단순화로 가야 된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다. 순리에 따라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힌 채 하나의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살면 그 성취감은 매우 크며 이런 기쁨이 계속되는 삶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단순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려는 사람이야말로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목표하는 바 한 가지를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이제 저도 나이가 40쯤에 오니까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이 대목에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넘어서 한 가지 목표로 잡는 것을 더욱 뾰족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 그런 집중된 목표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노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냉정을 유지하고 가급적 타인과 말다툼을 자제해야 된다. 혹시라도 남들에게 마구 쓰레기를 뿌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는 상대가 화를 풀지 않은 채 싸움을 걸어온다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미국의 긍정심리학자 데이비드 폴레이라는 사람은 베스트셀러 3초간이라는 책에서 쓰레기 트럭의 법칙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쓰레기차를 닮았다. 그들은 쓰레기를 가득 담은 채 사방을 돌아다닌다. 그들 감정에는 고뇌, 분노, 실망이 가득하다.
쓰레기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이를 쏟아낼 곳을 찾아 헤맨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 그들은 쓰레기를 당신 몸에 남김없이 쏟아부을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이렇게 하려고 덤비면 절대로 받아줘서는 안 된다. 그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축복을 빌어주면서 계속 내 갈 길을 가면 된다는 것이죠.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 삶이 더 즐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남에게 쓰레기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칙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한다면 비극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호전적인 사람을 아마 만나보게 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다면 이상하게 나 자신도 평소 같지 않은 모습으로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은 다 제각각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그 고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 혹은 내가 너보다 더 화를 낼 문제야 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죠. 화가 넘쳐 보이고 괜히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혹시 우리는 이 책에서 말한 대로 그 사람을 쓰레기차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기분과 안정된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자신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고효율의 삶을 살고 싶다면 대충대충이란 말은 반드시 사전에서 제거해야 된다. 꼼꼼히 따져야 할 건 반드시 꼼꼼히 따져야 되고 바꿔야 할 건 반드시 바꿔야 된다. 대충대충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이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뭘까? 노력해도 소용없을까 봐 두려운 것일까? 돈이 아까운 것일까? 실패가 두려운 것일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시간은 흐른다는 사실이다. 대충대충 살면서 일상의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이런 불편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충대충이라는 인생관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형편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살면서 대충대충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아마 정말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들이 대충대충 하라고 하는 데는 아마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상대방이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이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진짜로 대충해서 빨리 일을 쳐내라는 것이겠고요. 다른 하나는 단순히 대충하라는 사람의 인생의 태도가 대충대충이 이렇게 기본 디폴트 값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도 당연히 그러겠거니 하는 것일 겁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대충하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충대충 하라는 모드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단 한 번뿐입니다. 태어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모든 인생이 단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인생의 시간은 나 자신의 것이고 모든 결정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대충이라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충대충 하라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한 사람은 스스로 막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듣는 여러분에게 경쟁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 겁니다. 어떤 지방에서 모든 톨게이트의 요금을 없애고 전자기계로 대신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에게 편리하도록 바꾼 것이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상심할 사람들도 있겠죠. 누구일까요? 바로 요금소에서 일하는 수납원들이겠죠. 요금소를 없애면 수납원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밥그릇을 빼앗긴 그들은 당국에 몰려가서 따졌다고 해요.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36살입니다. 19살에 시작해서 제 청춘을 여기에 몽땅 바쳤어요. 저는 다른 일은 할 줄 모르고 받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도대체 뭘 해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수납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다른 분야는 아예 관심도 없이 살았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19살 때부터 평생 수납원 일만 하며 살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철밥통은 한 곳에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에게 아무리 큰 철밥통을 쥐어준다 해도 그것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란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죠. 그쵸? 하지만 최근에는 평생 직장은 사실상 사라진 말이 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문제이고 내가 일하는 분야 자체도 언제 바뀌거나 없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르고 늘 배우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리고 개방된 마음으로 변화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은 취침 강박증과 불면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면증은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질병이다. 반면에 늦은 취침 강박증은 스스로 잠을 쫓으며 깨어있는 상태를 악착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일종의 심리적 이유 때문에 생긴다. 늦은 취침 강박증도 수면 장애의 일종으로 건강 측면에서 볼 때 명백한 건강의 이상 징후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밤을 새우는 것은 우리가 자기 건강에 빚을 지는 일종의 도박 행위이며 이미 이때 판돈으로 건 것이 바로 수면이라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건강과 장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1순위가 바로 건강한 음식, 2순위가 운동, 3순위가 수면이라고 합니다. 1시간 더 자면 업무 시간의 활력도 더 높아지고 나아가 건강도 챙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면은 이렇게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책에서의 이야기처럼 늦은 취침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퇴근 후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지금의 삶과는 앞으로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쉽사리 잠에 못 드는 경우도 많고요. 밤에 무언가 하려고 발버둥을 좀 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밤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다음날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적당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적당하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쉬면서 웹툰 좀 봐야지, TV 좀 보고 해야지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렇게 한숨 돌리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뒤늦게 무언가 작업을 하다 보면 금세 잘 시간이 빠듯해집니다. 그렇게 잠이 부족해지면 또 다음날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게 반복되면 역시나 건강에 무리를 주는 것이 되겠죠. 우리 인생은 깁니다. 정말 길어요.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말 푹 자는 시간을 나 자신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늦은 취침 강박증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저 같은 많은 분들이 강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중국의 시인 시무룩이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인생이 반쯤 남았다면 책상을 정리해야 된다. 지나간 모든 시간과 잘못과 잃어버린 것을 정리해서 더 늦기 전에 나의 역사를 구해낼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의 골짜기에 빠져 있으면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거 시점에 발목이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과 잘못과 잃어버린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더 늦기 전에 내 역사를 구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스토리에 군더더기가 없듯이 단순한 삶도 그렇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삶은 마치 내 몸을 지켜주는 예리한 칼과 같다.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깔끔하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엄습하는 잔가지들을 하나하나 쳐낼 수 있게 도와준다. 단순함으로 세상을 대하면 세상이 단순함으로 우리에게 보답한다. 목표가 명확하고 의지가 결연하다면 우리는 세속의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온하며 투명한 자신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좋은 스토리에는 군더더기가 없다는 문장을 읽고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은 인생, 멋진 인생 역시 군더더기가 없을 것이고요. 여기서 군더더기가 없다는 것은 아마도 단순한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죠. 삶을 보다 더 단순하게 만드는 행위는 현재를 보다 더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더 분명하게 내게 필요한 더 원띵에 집중하며 다른 모든 것들을 여백으로 만드는 것이죠. 오로지 단 하나에 집중하며 단순해지는 것. 이 책을 읽다 보니 정말 단순함의 힘, 정리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업무나 일상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복잡해지신 분들께 정말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